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생활 중에서 자주 쓰는 영어 단어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늘 그렇듯요, 우리가 한국말로 일상생활 중에 하면서 너무너무 자주 쓰이고 또 영어로 말할 때도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 5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참 많은 것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SENSE라고 써있고요. 한국말로는요, sense예요. sense. 네, 뜻은요, 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 sense도 사실 우리 한국말 할 때 엄청 많이 쓰입니다. 네, 이런 거죠. 누군가가, 뭔가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작지만 아주 센스 있는 무언가를 해왔을 때, 정말, 너 정말 오늘 센스 있다. 내지는요, 우리가 딱 어떤 이쁜 옷차림 같은 거 볼 때, 정말 오늘 옷 센스 있게 입었다. 약간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센스라고 하죠. 한국말에 정확히 센스라고 쓰이는 상황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합니다. 정말 센스 없어. 그 사람 센스가 없어. 네, 우리 이렇게 센스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영어에서 이 센스가요, 우리가 한국말로 쓰는 그런 상황에서의 센스보다는요, 실제로 감각. 어떤 감각 말하면요, 우리 이렇게 턱 집으면 아프고 냄새 맡으면 좋은 냄새가 나고 이런 어떤 걸 느끼는 감각이라고 쓸 때 사실은 센스를 많이 씁니다. 일단 따라 해보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스를요, 영어로는요, sense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sense, sense.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sense가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five senses. 네, sense 뒤에 s 붙인 거예요. five, 5개죠? 5가지의 감각,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감을 만족시키는 오감 만족 여행 이런 거 할 때 5가지 감각, 오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감이 뭐뭐 있죠? 눈으로 보는 거, 영어로는요, see, 내지는요, look, 내지는 watch. 이게 상황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냄새 맡는 거, 네, smell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맛보는 거, 네, taste 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감각이죠? 귀, 듣는 거. hear, 내지는요, listen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느끼는 거. feel. 어떤 우리가 feel, 제가 여기다 자막 달아놓을게요. 오늘 필이 좋아. 참 저 사람 필이 좋구나. 이런 거 필이라고 얘기하는 feel이 있습니다. 그걸 5가지 감각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five sens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쓸 때 sense라는 말을 또 많이 쓰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제가 2번째 줄에다가 sense of humor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sense. of는요, 뭐뭐의라고 했죠. 뭐뭐의인데요, 뒤에 있는 거 의예요. 그래서 humor, 유머의 sense, 유머의 감각,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에요. 그래서 sense of humor라고 이야기를 꽤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humor이 유머라고 되어 있어요. 왜 유머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발음은요, 유머 아니고요, humor. H 발음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umor, sense of humor 하면요, 유머 감각이다 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번에는요, 제가 sixth sense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Sixth Sense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반전이 있는 정말 유명한 영화죠. 근데 Sixth Sense라고 하면 도대체 뭘까요? Six 6이고 Sense는 6번째 감각인데 6번째 감각? 우리가 가끔 6번째 감각이라는 말을 써요. 네, 우리가 오감은요, 뭔가 실체라는 게 있죠.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여기 이렇게 피부에 접촉하면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촉각 있죠. 근데 6번째 감각은요, 우리가 실제로 뭔가 느낌, 그런 거 있죠. 느낌. 느낌. 기분이 쎄한데? 그럼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여자의 직감 있죠. 연애 같은 거 할 때 남자친구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거짓말 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거나 게임하러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직감 같은 거 느낄 때 그때 바로 느끼는 게 바로 sixth sense예요. 6번째 감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감각. 그거를 바로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다가 제가 common sense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여요. 네, common 하면은요, 보통, 통상의 뭐 이런 것들이에요. common sense, 통상의 감각, 보통의 감각.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네, 맞아요. 상식인데요. 우리가 한국말로 상식이라는 말 쓸 때는, 두 가지로 상식이라는 말 씁니다. 첫 번째, 제가 주말에 지식 한 스푼, 뭐 이런 거 요새 올리고 있죠. 여러분들, 번외로 말씀드리면, 지식 한 스푼, 제가 생활의 발전 이런 걸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실 만한 지식들 가져다가 쉽게 말씀드리고, 또, 네, 이번 주에 영화 티켓 예매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인터넷 쇼핑하는 법이라든지 등등 편리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어떤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데서 가르쳐 드리는 상식, 우리가 시사와 상식 이야기할 때 그런 상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 참 상식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상식이 안 맞는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정말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러는 사람 보고 우리는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상식이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선에서 알고 있는 상식이 있고요. 통칭되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통칭되고 있는 뭔가 해서는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할 때에 쓰이고 있는 상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common sense라는 게요, 우리가 시사상식할 때의 상식이 아니고요, common sense에 맞게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경우죠. 어떤 데 가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상식적인 거야.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의 상식이 바로 common sense고요. 그래서 sense가 sense 자체만 가지고는 많이 안 쓰이는데 다른 단어들이랑 엮여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요. 이 sense, 우리나라 말이랑 조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sense에 대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AIR이고요. 네, 만만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한국말로 air라고 해요. air. 영어로는요, air 이렇게 합니다. 먼저 따라해 볼게요. air. 네, 좋습니다. 이 air가요, 공기, 대기, 아니면 하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air 생활 중에 너무너무 많이 쓰죠.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운동화 밑에 이렇게 쿠션 같이 밑에 방지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충격 방지하는 게. 그걸 에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에어가 들어가는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단 영어를 쓸 때는요, 에어 언제 제일 많이 썼지? 생각해보니까 fresh air에 대해서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요리 같은 거 막 하고, 집에 환기가 잘 안 되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창문 열면서 fresh air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나가서 우리 fresh air 좀 마시고 올까? 이런 거예요. 이 fresh라는 게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 많이 보죠. 야채, 생선 이런 거 앞에 fresh라고 많이 쓰여 있습니다. 네. 신선한이라는 뜻인데, fresh가 air에 붙어도 신선한 공기가 되고요. fresh milk, 우유 앞에 붙어도 fresh가 신선한이 되고요. fresh, fruit, fresh vegetable 해서 과일, 야채 등이랑 같이 붙어도 신선한이라고 쓰이고요. 공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심지어 슬러시를 치고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 너무 에어로 설명해드릴 단어가 많아서, 우리 비행기를 airplane이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airplane, 우리가 타는 그냥 일반 비행기를 airplane이라고 한다는 거 좀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단어 시간에 condition 배우면서 air conditioner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컨디션이 어떤 상태 같은 거예요. conditioner,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air, 공기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aircon, air conditioner의 줄임말이 aircon이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air 프라이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에어프라이어가 정말 핫한 것 같아요. 네. 에어프라이어에다가요, 막, 고구마, 밤, 계란 이런 거 찌면은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은 에어프라이어로 익힌 거를 먹어본 적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전자레인지 겸 오븐 겸 뭐 이렇게 돼 있는 조그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에어프라이 기능이 있어서 거기 튀긴 돈가스를 먹어봤는데 별로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요새 에어프라이어 기능만 있는 것들이 나와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5만 원 정도면 산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찌면은 참 좋대요. 근데 제가 air는요 공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fryer는요 F-R-Y에서 fry 하면은 우리가 뭐 달걀 후라이라고 하죠. 후라이. 이 후라이가 바로 fry에서 온 거예요. fry가 어떤 걸 익히다, 튀기다 이런 거 할 때 fr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감자튀김은 French fry라고 하죠. French가 이제 프랑스식이에요. 프랑스식 튀김을 감자튀김이요. French fry라고도 하고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fry라고 하고요. 그래서 ER 붙였는데요. fryer 해서 뭔가 익히는 기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ir fryer 하면 공기를 어쨌든 공기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익히는 공기를 이용해서 튀기고 조리하는 걸 에어 프라이어라고 하고요. 저 어머니도 이제 곧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나 집에서 써보니까 매우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좀 더 설명드릴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가장 밑에 에어팟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보시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요새 보면요.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옛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어폰 끼고 줄이 쭉 내려와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 가방에 넣고 다니든 했었죠. 근데 요새 젊은이들 보면 어때요? 귀에다가 요 밑에 제가 그림 있는 거 하나씩 여기다 이거 다 끼고 다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끼고 다녀요. 값도 엄청 비싸면 2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요. 에어팟이라고 해요. 공기 중으로 뭔가 신호를 팍 줘서 이걸로 이제 듣고 다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요새 청년들이 귀에다가 뭘 정말 많이 꽂고 다니네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에어팟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핸드폰까지 블루투스로 뿅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에서 노래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거나 하면 선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써봤는데요. 귀에 꽉 밀착이 돼서 안 빠집니다. 뛰던 뭐 하든 저도 빠질 줄 알고 걱정해서 한동안 안 샀었는데 써보니까 빠지지도 않고 정말 착용감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민감한 건지 그 제품이 불량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쓰면요. 삐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게 들려요. 아무래도 여기 핸드폰에서 여기까지 신호를 주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이제 한 30분 정도 오래 쓰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좀 두통이 와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있고,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증상 대부분 다 없으신 것 같고, 잘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에어팟 사고 후회하는 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이렇게 늦게 사는 게 참 후회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랑은 잘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온 단어는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딱 막상 읽으려고 하면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한국말로는요. 퀘스천. 질문이나 문제란 뜻을 가지고 있는 question이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요. question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쾌인데요. 쾌보다는요. question 내지는요. question. 이 정도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q 발음이 약간 좀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question. 네. question. 이렇게 하셨으면 잘한 거고요. 자, 이게요. 그냥 question 하면 선생님 질문이요. 이런 거 할 때 쓰는 question.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뭐의 약자지? 라고 알고 계신 분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하죠.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제가 구독자 몇 명을 달성해서 여러분과 Q&A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정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네. Q가요. 바로 여기 들어가는 Q과 question, 질문과 요거 있죠. 꼭 요 표. and 그리고요. A. answer. 대답이라고 하는 제가 두 번째 줄에 question and answer라고 써놨습니다. 이 answer이 여러분들이 이제 Q&A에서의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와서 Q&A가 question and
answer. 질문과 답이에요.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 Q&A 뭐 이런 거는요.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마이크를 예전에 안 바꿨을 땐 마이크가 이렇게 돼서 제가 제 입 앞에다 놓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높이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마이크 제가 자꾸 마이크한테 가서 자꾸 이렇게 가니까 점점 얼굴이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꾸 뒤에 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물음표라고 써놓고 question mark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물음표를 영어로 쓸 때 question mark라고 씁니다. question, 네, 질문, mark. 우리가 예전에 저 학생 때는 시험 보면은요 OMR 카드라는 곳에다가 마킹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인펜 같은 걸로 딱딱딱딱 어떤 걸 찍어 놓는 걸 바로 마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집에 도배 같은 거 할 때 마스킹 테이프? 그건 마크가 아니라 마스킹이군요. 마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점 같은 걸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question mark 하면 질문을 표현하는 질문을 표현하는 기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는 영어로 question mark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읽으면요. Any questions가 되는데 이게 보통 그래요. 영어로 수업을 막 하다가 이제 끝날 때 되면 Do you have any questions? 라는 질문을 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Any questions? any가 이제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questions 질문들. 질문 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수업을 끝내기 전에 우리 한국 선생님들도 하시죠?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Do you have any questions? 줄여서 그냥 any questions?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IDEA로 되어 있는 IDEA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국말로는요. IDEA고요. 영어는요. idea. idea 거의 비슷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idea. 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아까 그 센스랑 좀 똑같이 우리가 한국말에서 쓰는 거랑 실제 영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좀 기발한 생각, 이런 걸 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지만요, 기발하고 좋은 생각만을 아이디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냥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그 사람의 견해 같은 건 역시도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그 밑에 있는 검정 색깔로 된 문장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 정말 많이 쓰는데 I have no idea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I have no idea. I have no는 없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나는 없어. 이게 I have no idea가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하면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요. 누군가가 어떤 자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어쩌고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I have no idea. 나는 나 잘 모르겠어. 나 관심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여기 가서 여기서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 I have no idea. 나는 그냥 잘 모르겠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관심이 별로 없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I have no idea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이디어가 어떤 좋은 생각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떤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말 좋은 발상이야. 그리고 아이디어 상품이 된다든지 아이디어 그런 게 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good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굿이 이제 좋은 생각이죠. 굿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한국말로 쓸 때는 그냥 아이디어로 가져다 쓰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동의를 해줄 때가 있어요. 딱 예를 들면 야, 우리 저기 점심에 부대찌개 먹을까? 그러면 제가 가장 아랫줄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It's a good idea. It's a good idea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우리나라 말들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때,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저희 가서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 it's a good idea라고 해주시면 좋아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뭐 할까? 그러면 좋은 생각이야. It's a good idea.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도요, 약간 길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디기디기디기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네. 한국말은요, education입니다. 네, education. 영어는요, education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edu가 아니고요, educatio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education.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교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학원들, 수많은 교육기관들 뒤에 edu 내지는요, education이 붙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 합격도 edu will 해서 거기도 edu가 들어가죠. education의 앞에 세 글자, edu를 따서 어쩌고 저쩌고 edu 아니면 edu 어쩌고 저쩌고라는 상호명이 굉장히 많고요.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edu나 education은 저건 다 무언가를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기관이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표현에서는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education system이라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education, 교육, system,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education system, 교육 제도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좋은 속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education starts at home. 무슨 뜻일까요? education, 교육은요, start, 시작합니다. at home, 집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가지고 왔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평생 사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받는 교육이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저는 클 때 제가 그냥 학교에서 수업 받으면서 큰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아이를 키워 보니까 이게 집에서부터 하는 교육들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보다 집에서 배우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센스가 정말 넘치네요. 센스 짱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센스가 그 센스로만 쓰이지는 않고요. 영어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그런 뜻으로도 쓰이지만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에 대해서도 센스라고 쓰인다. 그리고 유머 감각은 sense of humor, sense of humor라고 했다는 거 기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식이라고 쓰이는 common sense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자, air, 공기고요. 그 air를 너무너무 많이 쓴다. 요새 air fryer도 많이 쓰시고요. 귀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 AirPod이라고 하는 애플에서 나온 제품이다 정도 배워봤고요. 우리가 Q&A는요, Question and Answer의 약자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무언가의 아이디어, 생각에 대해서만 쓰이지만요, 미국에서는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I have no idea. 나 아무 생각 없어. 내지는요, It's a good idea.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라고 동의할 때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education은 교육을 나타내는 단어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 가장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늘 복습하셔서 진도 늦춰지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